자영업자도 브랜딩을 모르면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영업에 대한 참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돈을 쓰는 정량적인 마케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성적인 마케팅, 다시 말해서 브랜딩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참 힘들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는 데는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가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흥망이랑도 크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어떤 팀이 존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기로에 딱 섰을 때도 3년이 보통 기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어글리밤은 다행히 3년이라는 시간을 넘겼고 이 카페 런디스타운은 3개월 후면 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최근에는 메타에서 인스타그램보다 스레드의 알고리즘을 집중시키면서 스레드에 다양한 자영업자분들이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걸 참 보다 보면 죽는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안타깝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체감되는 순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글리밤은 예술가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브랜딩 콘텐츠를 충분히 다뤄왔고 앞으로도 다룰 테지만 그보다 먼저 가게나 매장을 위한 브랜딩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2030 세대들은 예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매장을 낸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브랜드를 낸다고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에고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리고 그런 지점이 예술가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손님을 응대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예술가를 위한 콘텐츠를 이 매장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브랜딩에 앞서서 정량적인 수치를 잡는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스마트 플레이스를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플레이스 세팅에 관해서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책을 읽은 적도 없고 영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책이나 강의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동 단위, 그러니까 땡땡동 카페, 땡땡동 맛집, 땡땡동 식당을 쳤을 때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가지의 키워드들을 잡는 것이고요. 아마 그 목표를 가졌다면 이 영상이 가장 빠른 해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검색창에 우암동 카페를 쳐보는 거죠. 아마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청주 우암동이 아니라 부산 우암동이 먼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맨날 검색하거든요. 우암동 카페를. 그래서 저희 카페가 몇 칸에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번 주에는 대구에 이제 출장을 갔어요. 대구에서 우암동 카페를 검색하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우리 카페가. 그런데 이제 같이 있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암동 카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청주 우암동 카페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2024년 8월 현재 런디스타운이 첫 번째로 노출이 되죠. 광고를 제외하고. 물론 순위가 때때로 바뀌는데요. 일희일비 하지 말고 1페이지에만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고요.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를 연동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계정의 블로그를 플레이스에서 연동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 여러분이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 위주로 포스팅을 올리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플레이스나 업체명에 케이터링이라는 걸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케이터링 문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사진으로 찍고 블로그에 포스팅만 했을 뿐인데 지금 청주 케이터링 치면 1페이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주 디저트 케이터링이라고 치면 광고 제외하고 첫 번째 업체로 저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가설이었어요.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이 플레이스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마케팅 업체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블로그 포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언급해드리는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타겟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정하시고 그 키워드를 제목에 한번
그리고 본문에 4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최소 1200자를 넘겨주시고 사진도 관련 있는 사진으로 뭐 가게 사진들이 되겠죠. 메뉴 사진들이나 3장 이상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쌓이면 플레이스 키워드 상위 노출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당연히 매장 운영하기 바쁘시겠지만 이 블로그 포스팅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어떤 플레이스 순위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1, 20분 정도 이 기준에만 맞춰가지고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왜 1, 20분이라고 했냐면 블로그에는 이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잘 읽히는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검색했을 때 상단에 나오느냐 마느냐만 가지고 블로그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장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케팅 업체랑 이야기해보면 저희가 저장 1000개 서비스로 넣어드릴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의 저장만 눌러도 이 플레이스의 어떤 점수 체계라는 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슷한 글을 어디다 썼더니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전화만 눌러도 그 점수가 오른다고. 그러니까 전화 바로 옆에 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게의 이 플레이스의 많은 버튼들이 외부에서 활용이 된다면 우리 플레이스의 점수가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점수 싸움이긴 한데 가끔씩 이슈에 의해서 순위가 변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이슈라는 것은 방송 출연, 언론 노출, 아니면 새로 오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지인들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플레이스 저장 좀 해줘.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라면 핸드폰 뺏은 다음에 저장 누르세요. 네. 그리고 2-2, 저장이랑 비슷한 건데 플레이스의 기능을 최대한 다양하게 사용하면 점수가 오른다라고 들은 적도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주문을 연동할 수도 있고 엠페이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표시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약 시스템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도 있고, 또 네이버 톡톡이라고 해서 이제 손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의를 받고, 그런데 톡톡으로는 사실 광고 문의가 더 많이 오긴 하지만 어쨌든 플레이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도구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수증 리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문자 리뷰라고 하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영수증 리뷰가 기본적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이용하셨다면 이 매장 안에서 혹은 이 매장 근처에서 방문자 리뷰를 쓰셔야 제대로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수증 간직했다가 집에 가서 쓴다 라고 하면은 점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내 영수증을 이제 찰칵 해서 마케팅 업체로 보낸다. 그럼 마케팅 업체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 리뷰를 쓸 텐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불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리뷰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진짜 영수증을 받으니까.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는 후불 시스템이라서 영수증을 먼저 받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식당들이 다른 분들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중간 계산 영수증으로 이제 리뷰를 쓰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식당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분이 결제한 걸로 제가 만약에 리뷰를 쓰게 되면 AI가 그런 것도 좀 잡을 수 있게 진화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3-2, 영수증 리뷰 어떻게 많이 받을까? 보통 이벤트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주시고, 제가 받은 영수증 리뷰 최고의 서비스는 들기름 막국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뽑기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놨을 때는 손님들이 이제 직접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상품이랑 맞바꾼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참여한다는 어떤 즐거움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3, 이 방문자 리뷰에 가이드를 제공할 수가 있다면 키워드들을 몇 개 설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웃긴 일이 있었는데, 한 손님이 런디스타운 리뷰에 이렇게 적어주신 거죠. 런디스타운 인생 카페 그 잡채라고 적어주신 건데, 청주 맛집 쳤을 때 그 잡채라는 키워드가 맛집이랑 연관이 돼가지고 진하게 표시가 된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건데. 그래서 리뷰 수도 중요하지만 리뷰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똑같은 리뷰여도 런디스타운 최고예요 보다는 런디스타운 커피 맛있어요 라는 리뷰가 카페라는 어떤 업종 안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가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플레이스 세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 제가 경험해 본 거고, 마케팅 업체랑도 사실 상담은 아니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본 내용들에 대해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무리 없이 진행하시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팔로우 해주시고 소식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